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을 때 횡령죄로 벌금 1천만 원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5년 전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했고 A씨는 이 중 500만 원을 본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위심을 거쳐 대법원은 A씨에게 횡령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가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다고 했을 때 사기의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A씨가 본인 계좌로 송금된 사기범행 피해자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때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사례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했는지 인지했는가 여부에 따라 혐의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인지할 경우 사기, 사기방조 등 혐의가 더해져 더욱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문자를 보고 카드를 빌려줬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던 것으로 예상하며 사기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횡령죄를 구성, 벌금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모르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칫 한순간 유혹에 빠져 횡령 등 다른 경제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는데 어떻게 진술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우왕좌왕하다가 긴급 대응을 하는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관련 형사소송에 연루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논의하여 수사 과정부터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초범인 경우 범죄인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 바 믿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양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판에서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선 A씨의 사례의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임을 몰랐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분된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닌 조직적인 사기 범죄이므로 형량이 다소 무겁고 피해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경우,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도운 경우 등 가담하는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방조 등의 혐의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각각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들도 사건 정황, 진술과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처벌 수위가 높고 무혐의가 어려워도 집행유예나 감형 등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다수 수임해 본 경험과 발빠른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말이죠.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